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인생의 8알이 관리인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8알이 열정인 최열정입니다. 우리의 주 테마 경제, 그죠? 오늘은 또 경제 얘기로. 예, 경제 얘기 해볼게요. 그래서 요새 또 코인 몰락, 그죠? 맞아요. 계속 몰락하고 있는데 그 세계 3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 FTX, 미국의 네. FTX가 또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이렇게 몰락할지 또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틀 만에 몰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산 시장들이 다 꺼지고 있어가지고 그쵸. 사실 코인이 위험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확 꺼질지는 몰랐어요. 그쵸. 거품이 가장 컸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몰락했나, 네. FTX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2022년 11월 12일자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업계를 간단히, 이제 코인 업계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요. 예. 손 들어도 돼요? 예, 들어도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그냥 코인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 주식할 때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죠. 그쵸. 예, 그런 증권사 역할을 하는 데가 코인 거래소예요. 예, 그 다음에 주식에 왜 상장돼서 막 주식들 있잖아요. 그쵸. 그 상장된 기업 하나하나를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이 바로 코인이죠. 그러니까 코인은 사실 미국에서 이게 코인이라고는 잘 안 하고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던지 요런 영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코인이라고 하니까 코인이라고 할게요.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예. 코인을 한 종류만 발행해요? 거의 그런데 네. 왜냐하면은 규모가 크지 않고서야 네. 주 종류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회사는 한 코인을 만드는데 네. 우리 지난번에 한 루나 사태, 루나에선 2개를 만들었었죠. 연동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2개 이상 만들어서 돌리는 게. 그게 잘못하면 그 돌려막기가 되면서 망하거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의 1개를 만들고 2개 이상 만든 데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주식도 헤지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펀드들. 그쵸. 그런 것처럼 코인 펀드들도 있어요. 사람들 투자자들 모아서 같이. 예,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헤지펀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코인 거래소는 증권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 그냥 증권회사가 망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나. 자, 이 FTX의 대표가 요 30살 된 어린 청년인데, 파마 머리에 약간 널드 아시죠? 약간. 외국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공부만 하고 뭔가 사회와 동떨어진. 약간 그런 느낌의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대표였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해도 이제 그 사람이 코인 업계의 구세주로 비유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초에 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루나 그쵸. 때문에 그랬죠. 루나랑 테라 이런. 예, 루나테라. 그랬을 때 그 블록체인 회사들이 다 망해버릴까봐 돈을 빌려주기도 한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코인 헤지펀드들을 인수하면서 그 위기에 직면한 코인 업계를 살리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였죠. 이분이요? 네. 기업 설립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뱅크맨 프라이드의 개인의 사재 260억 달러를 들여서 코인 규제를 좀 풀어달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후원금을 내기도 합니다. 예. 돈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그쵸. 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고. 그래도 어쨌든, 3위잖아요. 그러네. 거래소 3위니까 세계 3위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인류와 미래를 위한 기부도 많이 하기도 해서,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좀 괴짜인 것 같은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인도주의. 네, 인도주의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기도 했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이런 뱅크맨 프라이드가 왜 몰락을 했냐? 한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의 코인 거래소 FTX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자, 유동성이란 무엇이냐? 우리 약간 경제 관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유동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은행 가서 제 예금 1억 맡겼던 거 주세요 하면 1억 딱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인 거래소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다 함은 자, 내 코인 저 비트코인 10개 있는데 돈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돈이 없단 얘기예요. 그쵸. 그 거래소에서 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뱅크런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그쵸. 소문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코인 투자자들이 우리 열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1월 7일부터 코인을 현금화하기 시작해요. 불안해. 이거 돈 없대. 빨리 내 돈부터 챙겨야겠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은행 용어로는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서 그쵸. 발생한 거잖아요. 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서. 네. 자, 그래서 FTX도 이제 거래소기도 하지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코인도 발행을 했었던 거예요. 기업 자기네. 중에 하나였던 예, 마치 거네요. 주식도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있으면 삼성증권 거래소도 있지만 기업의 하나로서 자신들의 주식을 또 발행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거래소지만 코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이 2022년 11월 4일 이래로 90%가 하락을 합니다. 가치가. 근데 약간 잠깐만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거래소가 네. 한국의 그 증권거래소 개념인 거예요? 한국 거래소? 아니요,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그 증권 회사 느낌이죠. 예.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예, 증권 공적인 삼성증권 뭐 이런 예, 그런 회사 그런 느낌이에요? 개념입니다. 그런 네. 공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냥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 대신증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네. 2022년 11월 4일, 그러니까 지난달 4일이죠. 90%가 하락을 하는데 아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게 11월 7일이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틀 만에 11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등 하는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죠. 바이낸스. 바이낸스 대표 이제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자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발표를 하냐면, 자,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8일날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음날 인수를 취소를 해요. 바로 하루 만에요? 네, 9일에 취소를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FTX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게 상태가 엉망인 거야. 이제 쓰레기를 박아버리네요. 네. 그래가지고 취소를 결정을 하고 네. 이제 이러니까 이게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빼가니까 이 뱅크맨 프라이드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솔직하게 털어놓긴 해요. 현재 80억 달러의 현금이 모자라고 추가로 돈이 없으면 파산할 거라고 투자자들한테 발표를 해요. 약간 터놓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권도영보단 낫지. 권도영은 끝까지 괜찮다고 그랬지. 그러네요. 이 사람 최소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건너 어떻게 됐지? 잡혀갔나? 하여튼. 자, 그래서 뱅크맨 프라이드의 자산이 하루 만에 94%를 폭락을 한 거예요. 아이고.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죠. 어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FTX가 파산을 하니까 그 도미노 현상으로 코인의 가격도 함께 폭락하고 파산하는 코인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사실 다른 회사들도 같은 종류인데 이게 위험성이 그쵸.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면 자 어느 저축은행이 몰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기존 금융권은 제도가 있잖아요. 구해줄 수 있는 맞아요. 제도가 그죠.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책은행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그쵸.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재무 건전성을 계속 공시 자료로 발표를 예, 하잖아요. 예. 은행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쵸. 근데 사실 이 거래소나 그 코인 거래소나 이런 데는 걔네들이 회계 장부를 볼 길이 없어요. 완전 깜깜이 투자 아니에요? 예, 걔네들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투자하는 그냥 거잖아요. 인형 뽑기랑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우리가 예. 이 회사의 건전함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예. 아니고 그냥 거래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냥 도박이지 도박. 그런 그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몰락에서 FTX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이낸스밖에 없었는데 1등. 손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기관도 뭐 아예 터치 안 하고 그러네요. 이 코인의 신뢰도가 급격히 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러면은 요 소문과 뱅크런 현상 왜 일어난 거냐? 네. 기사에 따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FTX와 바이낸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요 얘기로 들어가 보면 뱅크맨 프라이드는 세 개의 회사를 소유하는 것 같대요. 뭐 자기네는 부인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FTX 글로벌 거래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FTX 미국 거래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곳 알마에다 리서치라는 코인 트레이딩 회사예요. 코인 투자 회사인데 자 알마에다 리서치 대표가 뱅크맨 프라이드의 연인이에요. 애인. 둘이서 약간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하다 걸린 건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나는 이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이 또 지배구조도 안 좋아. 되게 불투명해요. 맞아. 우리나라도 뭐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네. 뭔지 잘 다 모르는 거지. 네, 맞아요. 요 코인 회사나 그다음에 스타트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치정 관계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함께 하는 동업자였는데 또 연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점 하나만 찍으면 사실 남이 되잖아요. 점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 맞아.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뱅크맨 프라이드는 이 회사가 세계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 각각의 독립된 개체다라고 하지만 누가 믿어? 이미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그 애인하고 사바사바 했다는 게 벌써 또 누가 증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코인 전문 뉴스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네. 그 FTX가 발행한 코인이 알마에다 리서치 자산의 5분의 2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자산이 그러니까 알마에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코인이 절반이 FTX 거였다는 거죠. 그 일반 투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지. 그 절반을 그냥 하나의 코인에 몰빵했다? FTX라는 코인에 몰빵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같은 배를 탄 거지. 그렇게 그죠? 보면 어떻게 그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 자회사란 거지. 그러네요. 관계사. 그치, 관계사지.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게다가 더 의심을 살 만한 사실, FTX에서 발행한 코인들, 이 알마에다 가지고 있었던 FTX 코인, 이거를 다른 코인을 빌려오기 위한 담보로 잡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주식 마진 거래 아시죠? 그 주식도 왜 빌려다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코인도 빌려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네 FTX 코인을 담보로 다른 회사 코인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썰이 있냐면 뱅크맨 프라이드가 곧 상장될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마에다 리서치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기네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코인이 상장될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우리 FTX 코인 너한테 빌려줄게. 요걸로 담보로 잡아서 A 당장 사.
그러면 그거 2-3배 될 거야. 내부 거래네. 내부 거래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또 뱅크맨 프라이드는 알마에다 리서치를 인수까지 해요. 그래서 더욱더 뱅크맨 프라이드와 알마에다 리서치의 내부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예. 이렇게 되자 바이낸스 대표 자오는 자신이 FTX에서 이제 거기 넣어놓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모두 팔아버릴 거라고 트윗을 합니다. 죽으라고 이제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왜 잠시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전 아니냐, 바이낸스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헐값에 살려고 일부러 이런 소문 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뱅크맨 프라이드와 자오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특히 물리적 헤드쿼터가 없잖아요. 그 사무실이란 게 없어요. 그냥 각자 일하는 거예요? 네, 각자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 혁신적인 기업인데? 그래서 그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바이낸스의 일부 서비스가 금지되기도 하죠. 유령 회사. 예, 유령 회사 같은 곳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뱅크맨 프라이드는 비판을 해온 거예요. 저거는 진정한 뭐 코인 회사가 아니다. 회사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쵸. 그래서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FTX의 그 장부를 살펴보면 FTX의 몰락이 단순히 그 라이벌의 계략에 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형편없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코인 거래소라는 것이 원래 쉽게 파산하는 곳이 아니죠. 그죠. 수수료 장사라서 고객이 돈을 잃어도 돈을 벌고 돈을 따도 돈을 벌고 그죠. 가만히 고객 거 가지고만 있다가 달 나올 때 주기만 하면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망할 곳이 아닌데 자, 왜 그랬냐. 은행처럼 그 남이 맡긴 코인을 이제 굴린 거야. 투자를 한 거야. 손실이 난 거구나. 네. 본인들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FTX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 대출을 해준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거래가 있냐면 마진 거래라고 해서 고객들이 담보를 잡고 자신의 코인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인이 있는데 그냥 뭐 투자하는 거 귀찮으니까 남한테 뭐 담보를 잡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내 담보 줄 테니까 당신 코인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은행에서도 사실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금하고 대출하는 게 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네. 10%의 정도의 돈만 남겨두면 고객의 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는 게 그냥 정당한 그쵸. 일이잖아요. 지급준비율만큼의 금액. 그죠. 그러면 이 전통적 은행 시스템에 반대한다면서 네. 그렇게 생긴 암호화 화폐 시스템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대로 모방한 거죠. 그죠. 그대로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내 고객 돈 빌려다 남한테 빌려주는 거. 그죠. 본인들 장사는 그대로 한 거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다시 FTX로 돌아오면 네. FTX 자회사 알마에다는 FTX 코인을 빌려서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자기 자산이 아닌 걸 담보로 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려막기지. 왜냐면은 FTX 걸 빌려서 그걸 또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는 이거 순환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그 코인 마켓에서는 되게 빈번히 일어나는 그쵸. 것 같아요. 아주 빈번하죠. 이 본인들도 이 자기들의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파산해버리는 거는 그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열정 씨한테 열정 씨 내가 1,000원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딴 데 가서 돈 좀 빌려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그거를 나한테 열정 씨가 이거 담보로 다시 1,000원 줄게요 이러는 거야. 이게 내 돈인데 이게 담보래.
또 달래. 내 1,000원이 사라진 거야. 그죠? 그러네요. 아, 재밌네. 그래가지고 FTX 코인을 이제 뭐 그렇게 담보로 해서 알마에다는 이제 그렇게 알려준 대로 A라는 코인을 사서 떡상하면 돈을 벌고, 그렇게 떡상을 하면은 그게 항상 메꿔져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FTX 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담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네. 담보가 제로죠, 가치가. 그래서 빌린 코인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 그죠. 담보 가치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FTX와 알마에다 가치가 1달러가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벤처캐피탈 회사는 장부에다가 그 회사들의 가치를 제로로, 그러니까 빵원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냥 삼각해버린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뉴욕 SEC는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FTX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사, 회사들을 이제 그 사이의 자금 대출과 내부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 법무부 또한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법까지, 그죠? 이제 금융 어떤 사기를 떠나서 법무국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 가겠네요, 이분들은. 그러게요. 뭔지 뭐 도망갈 것 같아. 어디 막 무인도 같은 데로. 그러게. 자, 예전에는 코인이 망해도 그냥 거래 과정 중에 이 회사가 그냥 망했나 보다.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맞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하니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작년에 캐나다에서도 있었어요. 캐나다 1등 거래소가 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건 더 황당해. 그건 더 황당한 게 대표가 자살하면서 끝났어요. 그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1등 거래소라 돈이 많았는데 그 뭐 거래도 활발했어요. 어느 순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 코인을 돈으로 환전해달라고 해도 그거 갑자기 사이트도 다 사라져. 1등 거래소인데. 그리고 인도에서 사망한 걸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갑자기 크론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머. 근데 크론병이 사실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인데 되게 악성 만성질환인데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의혹이 많았죠. 근데 그 회사가 쿼드리가라는 회사였는데 네. 그 대표가 제라드 코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대표가 뒤에 쩐주가 있었어. 쩐주가 있었는데 그 쩐주가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마피아 연결돼서 돈 세탁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마피아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혹시 암살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의혹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모든 걸 보면은 피해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 돈을 맞아요. 어떤 거래소 같은 데다 모아놓고 이 돈을 그냥 없어지는 거. 이 돈이 그냥 없어지고 이 투자했던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영원이 되고. 그죠. 이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클래식해요. 너무나 클래식한데 이게 블록체인이란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가 새로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펀지 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도권 내의 돈을 어떤 비제도권으로 모아서 맞아요. 이게 신규 기술이다 하면서 맞아요. 비제도권을 모아서 이거를 진짜 암흑의 세계로 넣어주는 거야.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캐나다 사건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코인들 떨어진 거 막 줍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제 코인이 여러 번 떨어졌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올랐거든. 그것도 몇백 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 거래소가 자꾸 이렇게 뭐 망가져 나간다는 게 그죠.
그 더군다나 이게 투명하지 않고 이런 사기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투명하지 않다는 거에서 약간 사람들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FTX 코인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또 참 이것도 싱가포르 국부펀드 얼마나 유명해요. 수익률 맞아요. 좋기로. 이 사람들도 당했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도 지분이 있었대요. 아니 다 요즘 그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다 코인 사업부를 만들어서 이제 맞아요. 시작을 해보려고 네. 다 준비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다 금융권에서 워낙 이게 코인이 신기술이고 하니까 맞아요. 현혹이 돼서 다 준비하고 있던 사태였어요.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늦게 들어가길 잘한 거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FTX에 또 온타리오 그 캐나다 교원 연기금도 또 아니 정말 어째 이 나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왜냐면 리스크 있는 자산이지만 조금은 다 발을 담그려고 했던 거죠. 그쵸. 이게 또 진짜 메인 기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기 화이트 해커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의 해커들. 그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회사 요 거래 내역을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기한 회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니까 막 거대한 현금들이 어디론가 계속 보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창립자의 개인 어떤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횡령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사실 뭐 민주화 평등을 추구하는 기술인데 그쵸,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집중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그 제도권의 규제를 벗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돈과 막 맞물리면서 그쵸. 사람들의 욕심, 그쵸. 돈, 뭐 이런 거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걸 맞물리면서 이게 좀 그쵸. 약간 변질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코인의 세계는 그냥 똑같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형태로 그냥 가져간 것일 뿐이야.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의 문제죠. 본질은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사기를 만들고 이렇게 한탕 해먹고 날르면은 피해는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너무 속상해. 특히 많은 피해를 본 게 우리 같은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많잖아요. MZ 세대.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를 분산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가진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그치.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니 몰빵을 했으면 진짜 영원이 된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그 MZ세대 앞으로 희망을 꺾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네요. 우리 그래서 진짜 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제 공부가. 맞아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에요. 진짜 생존 공부. 쓸공이 아니라 생공이네, 생공. 생존을 위한 공부.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한번 MZ세대가들이 한 번 이 실패를 겪었다고 나는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차근차근 모아서 지금 금리 높잖아요. 네, 적금 네. 열심히 들어서 또 목돈을 만든 다음에 또 2, 3년 뒤에는 또 어떤 시장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또 기회를 갖고 해보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이거에 낙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이 우리 에피소드 중에 경제 얘기 나와도 재미없어 넘기시지 마시고 맞아요. 네,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나 보세요. 맞아요. 네, 이 중에서 몇 개만 걸러서만 들으셔도 그냥 귀에서 조금 남아 있으면 네, 우리가 어쨌든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맞아.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서 최약자는 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실공합시다.